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요약과 판단, 단원평가 했었죠? 어때요? 문제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입학한 지 지금 한 학기가 다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라 해서 원래 지필평가가 없어요. 그런데 지필평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본 학습 내용들을 또 몰라서는 안 되겠죠. 몰라도 되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 단원을 이제 마치고 나서 온라인 수업으로 마쳤지만 또 중요한 점들을 또 테스트해보는 그런 평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푼다면 앞으로 또 진급을 하고 진학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해가 안 됐던 문제들 선생님 설명 잘 듣고 또 오늘 전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1번, 자신의 학번과 성명 정확하게 쓰세요. 자, 이 문제는 필수죠. 자, 누가 낸 학습지인지 선생님 확인하는데 정말 필요해요. 학번과 이름 꼭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볼까요? 문단을 요약할 때 필요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 핵심어. 질문해야겠죠. 2번, 선택한 중심 문장에서 없애버려야 할 부분은 없는가? 이거 적절하죠. 제시된 단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어는 무엇인가? 이게 여러 개의 단어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상위어라고 하거든요. 그 상위어를 요약하는 것이 좋죠.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이 문단은 다른 문단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자, 4번 좀 이상하네요. 자, 문단을 요약할 때라고 했죠. 근데 4번에서는 이 문단은 다른 문단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맞는 말 같죠. 근데 4번은 문단 요약할 때 우리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글 전체를 요약할 때, 글 전체를 요약할 때 4번을 떠올려 봐야 돼요. 자, 5번. 이 문단에는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이 있는가 봐야 되겠죠? 자, 5번도 맞아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는 질문이죠. 자, 3번 볼까요? 자, 3번에 우리가 배웠던 설명문이 나와 있어요. 다음과 같은 글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설명문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나 구체적인 사례는 이거는 중심 내용이 아니죠. 핵심 내용이 아니니까 삭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약의 목적과 요약문의 분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3번, 문단별로 요약한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을 순서대로 이어붙인다. 자, 순서대로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중심 내용들의 연관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도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무조건 이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살펴볼까요? 4번 설명문이니까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이거 맞죠? 5번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관련 있는 문단끼리 묶는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3번의 본문에서 보기의 내용이 위치하기에 가장 적절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자, 보기. 석빙고의 내부를 차게 만드는 것은 얼음을 저장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측정한 바에 따르면 경주 석빙고의 겨울철 내부 온도는 평균 영상 3.9도라고 한다. 자, 얼음을 저장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석빙고 내부를 차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보기 내용은 어느 문단 뒤에 들어가야 되냐면 가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가에서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 두 단계로 나뉜다 라고 시작했죠. 자, 그래서 냉각, 그 중에 첫 번째 말했던 냉각에 대한 설명이죠. 냉각을 하는 방법은 얼음을 저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냉각을 하는 것은. 그래서 가달락 뒤에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3번의 본문에서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을 말해요. 다음 사진 자료를 넣는다면 어느 위치가 가장 적절한가? 자, 사진 한번 봐볼까요? 사진이 바로 앞에 있었네요. 여기 있었네요. 자, 이건 석빙고의 내부의 그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이죠. 그러면 이 사진 자료는 어느 문단 뒤에 가는 게 가장 적절하느냐? 그렇죠. 3번. 3번. 다단락에 보면 석빙고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단락을 읽어보면 에어포켓이라는 말도 나오죠. 에어포켓. 자, 석빙고의 원리는 이제 공기가 더워지면 그 공기가 아치형을 이루는 그 홈으로 들어가서 에어포켓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밖으로 배출된다.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런 원리를 이제 석빙고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단락 3번. 다 뒤에 이 그림을 사진을 넣는다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6번. 3번의 본문 중 가를 요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어가 아닌 것은, 자, 가 단락을 요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어가 아닌 것은,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 단락을 봐야 되겠죠? 자, 가 단락에, 자, 이걸 요약할 때 핵심어가 아닌 것을 찾아라. 자, 가장 중요한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죠.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 석빙고 얼음 저장 과정, 냉각, 저온 유지. 이게 핵심어겠어요. 자, 그러면 6번. 자, 어떤 게 핵심어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아니죠. 더운 여름장. 자, 이게 요약할 때 반드시 포함 안 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갈까요? 자, 7번에 보면 역시 3번의 본문 다의 핵심어를 모두 고르시오.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핵심어만 고르라니까. 자, 이 중에서 5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어는 뭘까요? 그렇죠. 석빙고의 천장 구조 때문에 이제 얼음이 여름까지 보관이 된다. 그리고 에어포켓이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홈이 더운 공기를 가둬서 가라앉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천장 구조와 에어포켓, 이것이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3번의 본문 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사용된 요약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나 단락을 아주 짧게 요약했어요. 다음처럼 석빙고 내부가 냉각이 잘 되는 것은 겨울바람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날개의 벽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심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선택하면 되죠. 근데 이건 없거든요. 그런데 나단락을 읽어보면 결국 석빙고의 냉각이 잘 되는 것은 날개벽이다. 자, 이것은 재구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 문장으로 요약할 때 중심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핵심어를 가지고 만든다고 했어요. 그것을 재구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9번. 3번의 본문 마는 마지막 문단이죠. 마 문단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자, 설명문의 끝부분이에요. 끝문단이에요. 설명문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문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그렇죠. 2번. 글의 내용을 이제 끝나니까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죠. 1번.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것은 처음 문단에서 해요. 설명문에서, 머릿말에서 해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자, 이것은 3번, 5번은 중간에서 하죠. 본문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거는 설명문의 처음 부분에서, 처음 문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문단은 이 설명문의 끝부분이니까 2번. 그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2번이 맞아요. 자, 그러면 10번. 주장하는 글, 논설문과 같은 주장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장하는 글에는 글쓴이 주장이 있죠. 그리고 그 주장이 옳다고 뒷받침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몇 번일까요? 주장하는 글을 요약할 때는 4번.
주장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그렇죠. 4번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을 선택하기 방법으로 요약하고자 할 때 선택하기에 가장 적절한 문장은, 우리가 요약할 때 선택하기라는 것은 그 문단 속에 중심 문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 문장을 찾아서 선택만 하면 요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글에서 중심 문장은 뭘까요? 자, 11번의 본문. 자, 똥에 대한 글이죠. 그렇다면 어떤 똥이 건강한 똥일까? 우리는 흔히 똥하면 지독한 냄새를 떠올린다. 그런데 건강한 똥은 냄새가 별로 나지 않고 나더라도 독하지 않다고 한다. 그 다음 리를 읽을게요. 음식물 찌꺼기가 큰 창자와 그 창자에 머무르면서 함께 있는 세균에 의해 발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미음 읽을게요. 큰 창자로 보내진 찌꺼기에 영양분이 거의 없어 발효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약하거나 별로 나지 않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가장 중심된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건강한 똥은 어떻다고요? 그렇죠. 냄새가 별로 나지 않고 나더라도 독하지 않다.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이 문단은 요약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요약이에요. 선택하기로 요약했어요. 뭐 하기로? 중심 문장이 있으니까 뭐 하기로? 선택으로. 선택의 방법으로 요약했어요. 자, 12번. 요약하기의 방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1번. 수업 정리 올리기 전 우리는 국어 교과서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공책을 펼쳤다. 필통에서 연필과 지우개를 꺼내고 선생님을 기다렸다. 요약을 한다면 짧게 어떻게 요약해야 될까요? 수업 정리 올리기 전에 우리는 수업 준비를 하고 선생님을 기다렸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은 선택할 수 없죠. 그 문장은 없잖아요. 요약문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택하기가 아니고 재구성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금방 요약한 거는. 그래서 핵심어를 가지고 우리가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수업 정리 올리기 전에 우리는 모든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겠죠. 수업 준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수업 준비를 하고 선생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핵심어를 가지고 내가 만드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해요. 재구성으로 요약하는 게 여러분들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쉬워요. 핵심어만 찾으면 됩니다. 자, 2번은 선택하기 요약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가 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듯이 언어도 변한다. 자, 여기 있네요. 중심 문장이. 중심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3번. 개는 발소리만 듣고도 주인님을 안다. 아, 여기도 중심 문장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기만 하면 요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의 생각이 어떠한지 안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진영이는 달리기 잘한다. 피구나 배구도 잘한다. 수영도 잘한다. 또 줄넘기 시험 봤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 이걸 요약하려면 일반화를 시켜야 돼요. 달리기, 피구, 배구, 수영, 줄넘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상위어 운동. 그렇죠. 진영이는 운동을 잘한다. 일반화해서 운동을 잘한다. 상위어를 찾아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상위어를 찾아서 이 한 단어로 얘네들을 다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하기 맞았어요. 그 다음에 5번. 그는 기타를 잘 친다. 그리고 난초를 기른다. 여행을 자주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 자, 기타, 여행, 영화, 난초 기르기,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는 단어 있죠? 상이요? 취미. 그렇죠. 그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일반화하기 방법으로 요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1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글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나 있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주장이라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내용을 말해요. 글쓴이는 우리한테 뭔가를 설득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을 설득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장이에요.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이 아침을 바쁘게 시작한다. 이건 주장 아니죠? B. 건강을 지키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려면 반드시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 자, 찾았네요. 이게 글쓴이의 생각이죠. 글쓴이의 생각이고 이 생각을 우리한테 설득하려고 해요. 반드시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된다. 그
그 다음에 C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네요. 아침밥을 먹으면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므로. 그 다음에 D도 근거.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 그 근거로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자,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근거로서 공복감을 느끼면 폭식을 하기 쉽고 영양 불균형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은 여기 있네요. 건강을 지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려면 반드시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보통 주장하는 글에는 글쓴이의 의견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넘겨볼까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12번의 본문을 고려할 때 아침밥 챙겨 먹었을 때 좋은 점이 아닌 것은, 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죠? 공복감을 느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공복감을 느끼면 폭식을 하게 돼요. 오히려 살이 찌죠. 아침밥을 먹으면 뇌 기능이 활발해진다고 했어요. 소화 기능 좋아진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 높아져서 문제를 풀 때 실수가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 아침에 꼭 아침밥 챙겨 먹어야 돼요. 집중력이 높아진답니다. 그 다음 14번. 12번의 본문의 내용을 가장 바르게 요약한 것은, 12번의 본문은 결국 주장하는 게 뭐죠? 건강을 지키자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입니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자입니까? 또 아침밥을 먹으면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를 주장하고 있나요? 아니죠. 1번 아침밥 먹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죠? 그 다음에 15번. 자, 우리가 듣기를 할 때 그 내용이 타당한가를 판단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 상황이 아닌 것은. 자, 1번 국회의원 후보자 연설 들을 때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아침 등교 방법에 대한 안건으로 학급 회의 참가할 때 판단하면서 들어야겠죠. 또 3번 엄마와 함께 홈쇼핑 볼 때 과대 광고인지 사실성을 판단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TV 토론을 볼 때도 우리가 판단하면서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5번 신앙송 들을 때는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가 주는 느낌과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감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앙송을 들을 때는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대화에서 여학생이 이 광고, 이제 들려오는 광고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할 만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뭔가. 지금 똑똑학습기라는 광고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학생이 듣고 있죠. 자, 이 광고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할 만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좀 복잡하지요. 자, 그러면 한번 보기를 볼까요? 봅시다. 자, 말의 앞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 이건 맞는 판단이죠. 자, 공부를 잘한다고 똑똑학습기를 사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명 중에 7명밖에 7명만 잘해요. 3명 공부를 못하죠.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올해의 디자인상을 받은 제품이 또 있을 수 있어 믿을만하지 못하다. 자, 이건 생각 안 해도 되죠. 자, 올해의 디자인상하고 똑똑학습기가 공부를 잘하게 한다라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장과 근거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3번 똑똑학습기를 사용해도 성적을 올리지 못한 3명의 경우도 있다. 이거 판단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똑똑학습기를 사용하여 성적이 올랐다는 7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7명이 성적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 성적이 오른 것에 다른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좋은 판단이죠. 그 다음에 5번 나우뚱군이 똑똑학습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적이 올랐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생각이죠. 다른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요. 그래서 다 아주 판단력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근데 2번은 이 자체가 디자인상하고 똑똑학습기의 기능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2번 같은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6번의 만화에 나오는 광고의 목적은 뭘까요? 똑똑학습기에 라는 것을 광고하는 광고의 목적은 결국 상품 판매죠. 그렇죠. 사라, 공부 잘하니까. 근데 허위 광고죠. 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8번.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 위해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좋은 문제인데요. 별표. 주장과 근거가 합리적인가? 이치에 맞는가? 맞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또 근거와 주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아까 디자인상하고 연관성 없다고 했죠. 4번. 청자의 수준을 고려한 근거를 들고 있는가? 자, 이 4번은 타당성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청자의 수준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청자를 배려한 말하기. 여기서는 타당성을 판단하는 거하고는 멀어요. 그래서 4번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5번.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낼 때 오류는 없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요리조리 동아리 회원 모집 광고예요. 다음 글의 목적을 바르게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광고의 목적은 뭘까요? 동아리 홍보죠. 그렇죠. 동아리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동아리 홍보 1번. 다 그럴싸하지만 엉뚱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20번. 19번의 나를 들을 때, 동아리 홍보의 글을 들을 때 유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나는 주장하거나 설득하는 말하기다. 맞아요.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근거와 주장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렇죠. 살펴봐야 돼요. 근거와 주장 사이에 연관성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적극적으로 공감해야 된다. 3번 아니네요. 자, 연관성 없는 내용도 있고 허위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을 판단해야죠. 맞는 말인지 타당성을 판단해야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무조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그 다음에 4번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는지 판단하며 듣는 것이 필요하다. 맞죠? 5번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다. 그렇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일을 겪어요. 손해를 보거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1번 볼까요? 19번에 나를 들은 학생들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나눈 대화이다. 타당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학생 누구인가? 어떤 학생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가? 자, 1번 지민. 자, 지민이 나오니까 또 아미들 난리 났네요. 자, 영화 관람이 요리 실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둘은 연관성이 없지 않아? 없어요. 이거 지민이 말 잘했어요. 영자. 맞아. 차라리 영화 관람에 대한 내용은 빼고 요리 경연 대회에 참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영화 관람하고 요리하고 지금 연관성 없으니까 빼야 돼요. 차라리 요리 경연 대회가 더 낫죠. 유나, 그런데 요리와 관련된 영화를 매달 감상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요리 실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를 우리가 놓친 것은 아닐까? 유나 틀렸어요. 지금 요리와 영화는 여기서는 동아리 모집할 때 그 타당한 근거가 되지 못해요. 영화가. 그래서 유나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네요. 지금 요리를 잘하고 요리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요리에 대한 영화를 본다는 것은 동아리 아니어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지금 연관성이 없어요. 요리와. 그래서 유나 틀렸네요. 선희. 요리사 유민석에 대한 내용도 빼는 게 좋겠어. 한 사람의 사례만으로 동아리에 가입하면 최고 요리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돼. 선희 정말 현명하죠. 맞아요. 민재. 그래, 그것보다는 요리 강사에게 직접 요리를 배운다는 내용을 더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이 동아리에 들어오면 전문 요리 강사가 와서 요리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학생들이 더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민재도 좋은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자, 타당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 유나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설명을 들으면 조금 쉬워졌나요? 지금 이단원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이라고 해요. 실은 비문학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내용이나 그 함축적 의미나 이런 게 없어요. 비문학에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학습 개념을 적용시키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게 푸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